네, 반갑습니다. 사고를 가장 사고답게 친다고 자부하는 스킬 황제입니다. 자, 오늘은 예선 제2차전. 이번엔 평가전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번 게임과 다음 게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예상외로 많이 잘 찍히지 않아서 제대로 나온 것만 3개 뽑아왔습니다. 자, 마트로시카님은 저희 동호회에 가입한 지 몇 달 되지 않으셨고요. 150점으로 가입하셨다가 지금 200점은 승급한 상태에서 가입 후 첫 번째 대회 출전입니다. 평가전 출전이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보다 고점자와 상대하는 것이고, 또 아무래도 첫 출전이다 보면 많이 떨릴 거거든요. 어떤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가 아마 제일 관심거리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저점자 보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편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뭐 이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긴장을 하고 신중 모드가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한 7, 80%는 오히려 많은 긴장감이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내려놓고 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200점과 300점의 경기고요. 두 분 다 이제 승급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또 평가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한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씩 감안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친선 게임 제가 녹화 영상을 올리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문제는 이제 뭐 자기가 한 달 평가전은 건 말 그대로 평가전이니까 한 달 동안 연습했는 것을 얼마나 실전에서 잘 써먹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평가제의 주 목적인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자신의 몫입니다. 그것을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평가전을 생각하고 칩니다. 꼭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한 달 동안 연습했던 것들이 실전에 나왔을 때 얼마나 내가 그거를 구현해냈느냐, 100% 구현했느냐, 뭐 80% 구현했느냐, 뭐 50%도 못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꼭 공이 될 수도 있고, 언저리 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득점에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평가해 본다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뭐 제 말이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우승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나 다 우승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게임이란 것은 특히 스포츠에서 당구뿐만 아니고 모든 스포츠가 항상 강자만이 승리하는 그런 건 없어요. 항상 강자가 이기지는 않더라고요. 수비와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의 스포츠들은 항상 강자가 이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에 이겼다고 해서 이 대회에서 반드시 이긴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평상시에 진다고 해서 대회에서 절대로 반드시 진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포츠라는 것은 변수가 있다. 그걸 좀 감안하시고, 대회 운이라는 것도 반드시 또 어느 정도는 20, 30%는 따라갑니다. 그것을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대회에 운이 없으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무리 못 치는 사람도 대회 운이 좀 따라주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게 또 스포츠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회 모드를 그냥 이 게임을 보고 잘 친다 못 친다 이렇게 단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보는 걸 즐기는 것 쪽으로 대회 모드에서는 조금 했으면 좋겠고, 제 해설 모드도 일단 친선 게임을 녹화를 해서 제가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보다 대회 모드에서는 조금 더 그런 것을 제가 조금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대회 모드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가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이 공을 쳤냐, 왜 몇 점이 이 공을 쳐야 되냐 이렇게 반드시 적용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평가전 모드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조금 약하게 잡을 거고요. 전혀 안 잡지는 못하겠지만 약하게 잡을 것이고, 일반 친선 게임에서 치는 공은 조금 더 강하게 잡아서 몇 점 수준에서는 이 정도는 쳐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사전에 양해를 제가 구하는 바이고요. 또 모든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해설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이렇게 쳐라라고 뭐 말하기에 규정하기는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한 이 정도는 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그 전수 때를 다 겪어왔기 때문에요. 저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수했던 부분, 제가 못 쳤고 잘 쳤고, 저는 또 잘 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잘 쳤다고 칭찬을 하고요. 못 친 거에 대해서는 또 못 쳤다고, 이게 공정한 해설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못 친 것도 잘 쳤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공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받아주시면 좋겠고, 또 뭐 이걸 뭐 반드시 해설하는 걸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 제 영상도 제가 잘못한 건 잘못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이 화면이 이런 넓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라든가 스트로크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면밀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송 게임에서는 상단 카메라로 많이 비추기 때문에 어떤 선수의 자세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쳤는 스트로크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설하기가 참 애매합니다만, 이런 측방 영상에서 선수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의 영상에서는 스탠스, 브릿지, 스트로크, 자세, 이런 거, 오른팔, 왼팔 이런 거 다 보이죠. 다 보이니까 여기에 조금 더 특화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아요. 단지 제가 동의를 구하고 본인이 승낙했던 사람에 대해서만 제가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카님도 제가 아마 시카님 영상을 편집했던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자세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5이닝까지 치는 걸 쭉 지켜본 결과, 일단 자세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 스트로크를 한번 면밀히 보시면 이렇게 1바 내지 2바의 스트로크를 합니다. 예비 스트로크를 한 번 내지 두 번, 많게는 3번까지도 하는 거 있던데, 저점자일 때 이런 습관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견주고 한번 딱 보고 있다가 정확한 당점을 칩니다. 일단 두께 미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두께를 정확하게 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점자일 때는. 고점자일 때는 뭐 안 하든 10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신만의 어떤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점자일 때는 이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당점을, 겨눈 당점을 정확하게 못 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1바나 2바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예비 동작을 단순화시키는 게 실수를 적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3팁을 견졌다가 2팁 주고 1팁 주고 이런 경향 많잖아요. 무회전 줬는데 견주고 막 예비 들어가다가 갑자기 역회전을 줘버리고, 이런 저점잘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점잘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예비 동작을 간략하게 하고 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는 리듬을 막 리듬감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어떤 리듬인지 자신도 몰라요, 저점잘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정형화가 될 때까지는 좀 1바나 2바, 3바 이렇게 좀 예비 스트로크를 최소화시켜 주는 것들이 제일 좋고, 지금도 큐를 치고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라든가 큐를 오른팔이 조금 더 겨드랑이에 붙어 있다든 점, 이런 것들은 아마 시카님이 앞으로 조금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자세를 조금 더 기본기를 가다듬는 거, 스탠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공을 좀 더 명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두께와 당점을 명확하게 칠 수 있는 기본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기. 그런다고 하더라도 100%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본기가 탄탄해지면서
실수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실수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자세 좋아도 실수는 합니다. 사람인 이상. 이게 기기가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인 이상 항상 실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100%는 없으니까 사람 누구나. 단지 줄인다, 더 줄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번 쳐서 5번 성공하고 5번 실패했다면 이 기본기를 다짐을 해서 10번 중에 8번을 성공한다. 그런다고 해서 한두 번은 실수하지 않는다. 100%다 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꾸 제가 기본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4, 500점 이상이 되면 자신의 폼이 수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고착화되고 정형화되어 버리면 그 습관을 뜯어고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점자 할 때 제가 자꾸 기본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저도 예전에 300점 때 바꿨습니다만 300점까지 제 폼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랐단 말이죠.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제 폼이 개폼이란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뜯어고치는데 몇 달이 걸렸다는 거죠. 그 수십 년간 쳐왔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절대로 못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폼을 바꾸면, 자세를 바꾸면 공이 안 맞아요. 그래서 스승님이 항상 연습할 때는 게임을 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사람 인상 또 어떻게 게임을 안 칩니까? 또 혼자 연습하는 곳에 있었을 때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연습을 했는데 최소 3명만 넘어가도 자꾸 게임을 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칠 수가 없어요. 저도 또 본인도 치고 싶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세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공을 맞추려 하는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옛날 폼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달 진짜 눈 딱 감고 연습을만 했으면 정말 빨리 바꿨을 텐데 그것을 또 좀 바꾸다가 또 게임을 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폼이 좀 좋아진다 하다가 다시 또 나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자세를 수정하는데 한 6개월을 걸린 것 같아요. 6개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6개월 지나도 100%못 고쳤어요. 거의 한 70%? 이 정도는 한 6개월 지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한 30%, 20%를 항상 1년 이상 안고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도 저는 제가 제 폼이 100%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지금 영상을 보면, 제 영상을 보면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동작이 보이기도 하고 샷을 쳐 올리는 동작이라든가 큐를 살짝씩 그러니까 예전만처럼 엄청나게 비틀진 않지만 살짝씩 비트는 동작이 저도 보여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이걸 보면서 또 느낍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제 스스로도 저 방송에다 질책을 하고 합니다. 저는 뭐 저 자신도 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저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깐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떤 어드바이스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봄으로 해서 자신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고 본인이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계속 편집을 해서 동네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득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제 이득을 위해서 한다면 사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편집 딱딱딱 끊어서 카 편집해서 10분짜리 영상 만들면 제 돈 오히려 광고 효과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제가 포기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이걸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원포인트 레슨은 뭐 사실 저 말고도 저보다 잘 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저희 동호회 현장에서도 많이 지도를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뭐 언급을 초이스적인 문제 외에는 제가 영상에서도 별로 하지 않고 기본기라든가 초이스적인 문제만 언급하지 뭐 어떤 기술 테크닉 이런 요 공은 이런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런 공은 제가 크게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런 기술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밀어쳐라, 어떤 사람은 끊어쳐라, 어떤 사람은 잡아당겨쳐라, 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교정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또 잘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골프도 그렇고요. 뭐 어떤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개폼으로 잘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 맞다라고는 교정할 수는 없잖아요.
단지 뭐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멘토로 삼고 가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개취입니다.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여기저기 막 듣다 보면 짬뽕이 되면 저점자 때 한 최소 한 3, 400점 이상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확실한 개념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300점 이하 분들은요 여기저기서 막 말을 하면 복잡합니다. 헷갈려 막말로. 그래서 제가 저점자분들한테 항상 한 명에게 멘토를 잡고 배우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거든요. 여러 명한테 테크닉을 배워도 어차피 자기 스트로크가 다르면 구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구사되려면 최소 한 400점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결국 구력이고 당구의 실력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감안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영가리님도 처음에 영가리님이 항상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올리면 항상 본인의 자신의 어떤 자세를 점검을 하시고 저한테 리핏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 영가리님이 저희 동호회에 왔을 때의 어떤 스트로크와 자세와 현재 영가리님의 스트로크와 자세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그것을 인지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견해로서는 영가리님은 예전에 저희 동호회 왔을 때쯤에 120점으로 왔나요? 150점을 왔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300점을 치시는데 그때 영상을 아마 자기 영상 한 1년 전 영상을 돌려보시면 자기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그때 영상과 지금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일단 스트로크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스트로크 변화가. 예전에는 다 이렇게 땅땅 강하게 스트로크를 했다면 지금은 강약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도 굉장히 심플하고 가벼워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지금 한 약 1년 이상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발전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초이스적인 부분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모아치기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영가리님의 목표는 이제 그 모아치기의 확률, 득점 확률을 좀 높이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10번 모아치기를 시도하면 3번 정도 성공한다면 이제 앞으로 5번, 7번, 10번 이런 식으로 점점점 올라가는 게 결국 그게 구력이니까 그리고 또 점수니까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류의 어떤 패턴의 공을 연습하기보다는 한 달에 몇 가지만 딱 추려서 요것만 좀 집중적으로 마스터해서 그런 공들이 게임상에 나오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 이런 패턴으로 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예. 오늘 2가지 하고 내일 2가지 하고 모레 2가지 이렇게 2가지씩 계속 한다고 해서 그 달에 60가지를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가지만이라도 막 반복적으로 수탈하시가 완전 이 공은 내 공이 되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정말 한 달에 5개면 1년이면 몇 가지? 60가지입니까? 60가지 실력이 는다면 지금 점수에 곱하기 2배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느려 보이지만 훨씬 고효율적인 겁니다. 반복 수달, 암기, 내 팔, 오른팔에 암기, 내 머리로도 암기를 해야 되지만 내 팔로도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당구거든요. 이런 패턴의 공이 나오면 딱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패턴의 공을 여러 수백 번 반복해서 쳐보면서 그 다음에 그게 100%다 되면 그 1목적구를 살짝 움직여보고 내 공도 살짝 움직여보고 2목적구도 살짝 움직여보면서 응용을 해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패턴의 기본기 공이 계속 같은 배치로 게임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패턴의 공을 얼마나 응용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한 가지 패턴 말도 맨날 며칠을 쳐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게 결과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오늘 첫
영상에 출연하신 영관님은 몇 번 나오셨으니까 제가 큰 얘기는 안 합니다. 시카님은 이렇게 이제 한 3번 정도 지금 에디터를 하죠. 4번, 5번. 이번에는 조금 끌어치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하네요. 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의 스트로크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마지막에 샷을 이렇게 너무 확 내지르는 이런 스트로크만 조금 이제 바꾸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마트로시카님은 끌어치기라든가 밀어치기라든가 뭐 온쿠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100% 자기화되지 않은 타이밍이에요. 저 200점이라는 점수대가.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정량화 시킨다라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예비 스트로크라든가 샷을 곱게 어떤 내지르는 샷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스탠스도 뭐 엄청나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약 한 50% 이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수정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 그거부터 조금 해놓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조금 더 다양성 있게 좀 연습을 해보고 그러면 조금 더 사고를 편하게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탠스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조금만 이쪽으로 왼발이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면 45도가 정석적인 자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게임을 쳐보면요 45도보다는 55도 뭐 60도 이 정도가 조금 더 두께 미스를 덜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45도가 FM이긴 하지만 딱 45도보다는 살짝 왜냐하면 이게 주한시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주한시에 따라서 왼쪽이 주한시냐 오른쪽이 주한시냐에 따라서 이게 스탠스의 각도가 45도가 될 수도 있고요 55도 60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약 한 15도 정도의 갭은 있습니다. 좌우측 눈의 시야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45도를 하면 왠지 두께 미스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한 55도, 뭐 60도 이런 느낌으로 쓰면 10도, 15도 이렇게 더 앞으로 당겨주면 왼다리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면 훨씬 두께 미스가 덜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느 쪽이 저는 이제 왼쪽이 주한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고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이 주한시인 사람은 약 45도로 쓰시면 돼요. 그것만 조금씩 차 있다. 약 한 10도에서 15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옆돌리기가 억각이기 때문에 실수가 조금 나올 수 있는 패턴의 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아직 저점수대에서는 이런 억각의 옆돌리기가 각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런 것도 많이 연습으로 통해서 좀 안정화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배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갈님은 뭐 처음보다는 진짜 엄청나게 샷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 샷 스트로크의 샷 파워에 약 한 3배 이상은 쳤어요. 3배 이상. 지금은 정말 3배 이하를 줄인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약간 강약의 조절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조금 더 약하게 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더 정형화해야 될 타이밍이 한 300점에서 400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똑같은 패턴도 꾸준히 샷 파워를 또 달리하면서 한번 쳐보는 거죠. 샷 파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적용됐습니다. 강하게만 친다고 샷 파워가 아니라 큐 스피드도 샷 파워에 포함되는 거예요. 강하게 치지 않지만 스피드를 빨리 하면 샷 파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여기 조금 겨드랑이 쪽에 붙어 있죠. 큐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주먹 2개 정도, 1개 반, 2개 정도 더 갈 정도의 넓이가 되면 좀 더 뒤에서 보면 폼이 예쁩니다. 지금 요 큐 각이나 이 큐의 이 길이나 이 팔의 길이가 이렇게 동일하면 예쁜 폼이 나온다는 거죠. 아이고 아깝습니다. 그런다고 뭐 실수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사람인 이상.
자, 그렇죠. 이런 초이스 한번 봐주는 거죠. 저쪽으로도 칠라 했다가 이쪽. 예, 이게 훨씬 편하죠. 항상 뭐 공이 가까운 쪽을 먼저 초이스 주는 게 저점자일 때는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공을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치려고 그랬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공 일로 맞았. 아니면 지금 삑사리가 나서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 소리가 지금 100%안 들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삑사리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도 잘 쳤습니다만 지금의 샷 파워를 더 줄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배치를 놔두고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실전에 나와서 한번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런 배치의 공을 놔두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약 한 30%의 힘을 쳤는데 한 10%나 20% 힘으로 쳐보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반복적으로 쳐보면 아 다음에는 이런 공이 왔을 때 이렇게 쳐야 되겠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응용력이니까요. 샷 파워를 늘렸다 줄였다, 샷 스피드를 늘렸다 줄였다, 두께를 두께 쳤다 이렇게 쳤다, 일목적구를 초이스를 일목적구를 앞뒤를 바꿔본다든가, 그죠? 내 공의 상단 단점을 준다든가 중단 단점을 준다든가 하단 단점을, 이렇게 본인이 한 가지 배치를 가지고 모든 샷을 다 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팁스는 사람마다 조금씩 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고점자가 말하는 그 팁이 100%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주는 스핀 양이나 어떤 스트로크의 차이에서 한 팁 정도는 항상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구력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끌어치기 능력, 밀어치기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점수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 그 고수들을 보고 배우면서 따라가는 게 또 결국 구력인 거고요. 아, 지금 리버스 엔드로 약간 행운성이죠. 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출전 바로 진출하셨네요.